Good morning, everyone. This time we'll learn about the passive tense, 수동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중요한 문법. 지난번에 우리 수요동사라고 배웠었죠. 네, 그만큼 혹은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수동태라는 문법을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Then let's go. So in this lesson, 일단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가지가 어떨 때 쓰이는지를 알아보고 수동태의 형식과 그리고 수동태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가 뭘까요,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는데요. 수동은 수동적이다라고 들어봤죠?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즉 자신의 의지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뭐 강압적으로 혹은 뭐 비자발적으로 당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해요. 수동태의 문장은 주어가 무엇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주어가 즉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동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즉 주체가 누군지 잘 모를 때는 혹은 중요하지 않을 때는 수동태의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능동태에서는 People planted many trees. 사람들이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죠? 네, people이죠. 여러분 설마 아직도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문장의 형식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삼형식이죠.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 수동태는 삼형식의 능동태를 가지고 많이 쓸 건데요. 목적어가 꼭 필요해요. 왜? 수동태에서는요. 요 뒤에 나온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문장이 주체가 아니라 문장이 대상. 이 당하는 것이 주어가 된다는 의미예요. Many trees. 아까는 주어, 동사, 목적어. Many trees가 목적어였는데 목적어가 주어로 가서 Many trees were planted by people. 원래 문장이 주어를 쓸 때는 이렇게 by 전치사를 써서 많은 나무들이 사람들에 의해 심어졌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대상이 문장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 형식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 주어에 맞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과거분사 플러스 by 행위자 이런 형식을 갖고 있어요. 수동태 문장이 주어 자리에는 이제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오고 by 다음에는 능동태 문장이 주어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적 용어가 막 나열되어 있으면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멍을 때리게 되죠. 예시를 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Shakespeare wrote Hamlet. 셰익스피어가 햄렛을 썼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 문장이죠? 바로 능동태 문장이에요. 셰익스피어가 썼다. 햄릿을.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어인 햄릿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어요. 그럴 경우 햄릿을 주어 자리, 문장 맨 앞에 쓰고 아까 말했듯이 비동사를 써줄 거예요. 햄릿. 일단 과거형을 썼으니까 과거형을 써야겠구나. 시제는 일치를 해야 되고요. 햄릿. 3인칭 단수니까 were가 아니라 was를 쓴다. was written. 비동사를 쓴 다음에 원래 동사의 과거 분사. 우리 여러분 과거 분사에 대해서 배운 적 있나요? 현재 완료. 완료 시제 할 때도 배웠어요. PP라고도 부르죠. PP. past participle. 네, 과거 분사 PP. wrote, wrote, written. was written. 누구에 의해서? by Shakespeare. 이렇게 by 행위자. by 원래 있던 주어. 네,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수동태 문장 주어 자리에는 원래 목적어가 오고
by 뒤에는 원래 주어가 온다. 방금 이렇게 설명된 게 이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를 배울 때도 그렇고 완료 시제를 배울 때도 그렇고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까지 여러분이 조금 외우셔야 해요. 기본적인 동사들은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수동태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로 쓸 수 있고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에서 비동사로 시제를 표합니다. 아까 설명했죠? 비동사가 쓰이는데 비동사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시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시제는 주어에 따라서 is 또는 are, 과거 시제는 was 또는 were, 그리고 미래 시제는 will be를 쓰겠죠? 그리고 뒤에는 과거 분사가 붙는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The food here is cooked by a chef. 이 음식들은 요리돼요. 누구에 의해서? 요리사에 의해서. 이 원래 문장 무엇일까요? 그렇죠. Chef cooked the food겠죠.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었는데 셰프가 뒤로 물러나서 by 행위자로 됐고요. 그리고 우리 목적어였던 음식이 앞으로 나와서 주어가 됐어요. The food were here is cooked by a chef. The food here was cooked by a chef. 과거일 경우에는 was를 쓸 거고요. 미래일 경우에는 the food here will be cooked by a chef. 이런 식으로 시제에 따라서 다른 비동사가 쓰인다. 그리고 지금 3인칭 단수가 쓰였기 때문에 is, was가 쓰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설명시킬 때까지만 해도 조금 간단했어요. 왜? 목적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주어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형식, 우리 수요동사 직전 챕터에서 배웠으니까 기억하시죠? 사형식이 뭐죠?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어떤 목적어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올 때는 주어 자리에 어떤 목적어를 쓸지 경쟁이 일어납니다. 네, 왕자리를 놓고 두 형제 간의 경쟁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둘 다 일단은 주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I gave Stella a book. 우리가 익숙한 수요 동사죠. 나는 주었다, 스텔라에게 책을. 자, 이 중에서 일단은 간접 목적어, 사람을 먼저 주어로 써보겠습니다. Stella was given. 자, 요렇게 비동사 플러스 pp까지는 똑같아요. Stella was given. 스텔라는 주어졌어요. 뭐가? 책이. 사형식 동사에서는 색깔을 바꿔볼까요? 사형식 동사에서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써도 아직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라가도 여전히 쓸 목적어가 남아있다. Stella was given a book. 누구에 의해서? By me. 원래 있던 I라는 주어는 by 행위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아마 그렇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에 목적어만 남겨놓고 간접 목적어만 위로 상승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Stella was given a book by me. 자, 그럼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보라 색깔로 직접 목적어 do를 주어 자리에 넣었어요. A book 여기까지 똑같아요. was given. 근데 이제 우리 직접 목적어 앞으로 보였는데 뒤에 목적어가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어요. 자, 우리 수요 동사를 삼형식으로 쓸 때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이 문장을 삼형식으로 써볼게요. 지금은 SV, IO, DO. 사형식이죠? 삼형식으로 써볼게요. I gave a book to Stella. 나는 주었다. 책을 스텔라에게. 나는 주었다. 동사, 책을. 아이고.
책을 목적어 to Stella 전치사구 부사구라고도 불리죠. 자, 이렇게 생략 가능한 to Stella까지 이렇게 왔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to Stella 간접 목적어가 to Stella 이렇게 전치구 안에 들어갔었죠. 마찬가지예요. A book 이 상태에서 이제는 주목보가 아니라 이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포함된 문장 형식이 됐어요. SVO. 간단한 삼형식이 됐죠. 삼형식에서는 여러분 수동태 만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두고 a book, be 플러스 pp 쓰시고 was given 그리고 이 전치사구는 그대로 쓰시고 to Stella I 행위자를 뒤에 by 행위자로 by me 주의하실 점은 I가 이렇게 by 행위자 자리에 올 때는 by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올 때는 늘 목적격이 와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to me, 그죠? by me, to him, to her, by him 이런 식으로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한다는 것까지. 이 목적격 대명사의 목적격, 소유격, 주격 이런 거는 우리 1학년 때 배웠어요. 혹시나 이런 내용이 조금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친구들은 1학년 문법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형식 동사 중에 make, buy, write 등은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만 가능하다. 이 점은 우리가 유의를 해야겠네요. 네. 예를 들면 예시를 볼까요? 우리 시험 문제. I bought my mom some flowers. 이렇게 by가 들어간 경우에는 수동태로 바꿀 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것만 가능하다 했어요. Some flowers were bought for mom 이렇게 쓰겠죠. For mom 엄마를 위해서. 그런데 요 위에 했던 것처럼 이것처럼 간접 목적어로도 하면 My mom was bought some flowers? 이상해요. 엄마가 사줬다. 내가 돈을 내고 엄마를 샀다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의미가 불분명하고 이상해지기 때문에 왜곡되기 때문에 make와 buy와 write은 지적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만 가능하다. 요 위에 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시를 보고 연습하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수동태 문장이 부정문과 의문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과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The picture was painted by Tom이라는 문장이었지만 주어 동사 도치,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꾸는 걸 도치라 부르죠. 도치가 일어나서 Was the picture painted by Tom?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죠. 부정문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돼요. 지금 wasn't는 was not 축약형인 거죠. The picture wasn't painted by Tom. 이렇게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문장을 골라봅시다. They are building a new bridge. 그들은 만들고 있다. 브릿지를 짓고 있다. 능동이 엄청 나타나죠. 짓고 있다라는 행위. 그리고 they가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The bridge was built 100 years old. 근데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수동태를 쓰죠. 그런데 우리 목적어 그 다리가 지어졌어요. 100년 전에. 2번이 수동태겠죠. We built a sand castle on the beach. 우리는 모래성을 해변가에서 만들었어요. 쌓았어요. 역시나 우리가 행위자고 행위자가 주어로 있기 때문에 얘는 능동태. 정답은 2번 하나.
다음 수동태 문장 중 올바른 것을 골라봅시다. These photos were taken by Anna. 맞는 것 같아요. These photos 대상이 나왔죠. were taken 찍혔어요. BPP 잘 나와 있죠. by Anna. by 행위자. 네, 맞는 것 같아요. Many cars are making in Korea. 많은 차들이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 차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나요? 만들어지는 건가요?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수동태는 동사 형태가 어떻게 되죠? BPP. Cars are made겠죠. making 하면 안 돼요. B 플러스 현재 분사. 동사 ing는 뭐다? 진행형이다. The song yesterday wrote by the Beatles. 뭐죠? 그 yesterday라는 노래는 wrote 쓰여졌다. 누구에 의해서? 비틀즈. 우리 유명한 가수죠. 비틀즈에 의해서. song yesterday. 근데 뭐가 이상해요? 동사 하나 쓰여 있네요. 그냥 과거형으로 쓰여 있네요. 우리는 BPP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요? was written 이렇게 고쳐야겠죠. 정답은 1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가로 안에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볼게요. The pizza, PPP. 피자는 3인칭 단수. 자, 그리고 되었다.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과거 같네요. The pizza was cooked by my mother. 그들은 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일단 그들이니까 아나 were를 쓸 거고 입었다. 과거형이네요. They were injured in a car accident. 과거형이랑 PP, 과거 분사형이랑 형태가 똑같이 ed만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cooked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불규칙 동사는 여러분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The plate, 그 접시는 두 조각으로 깨졌다. 얘는 불규칙. break, broke, broken. 근데 재밌는 거는 불규칙이긴 한데 불규칙 동사들도 쭉 모아놓고 보면 그 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외우는 걸 연습하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새로 보는 단어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감이 오실 수 있을 때까지 화이팅! The plate was broken into two pieces. 깨졌다 과거형이죠. plate 3인칭 단수 그래서 was를 썼어요.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에바 어쩌고 my key at your house. 네, 에바가 내 열쇠를 그녀의 집에서 찾은 거겠죠. 능동일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쓸까요? 과거형 found. 에바 found my key at her house. 자, 모나리자는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림 이름이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작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동이로 의미로 쓰이겠죠. 보통 이렇게 무생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에. The Mona Lisa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The key 훔쳐졌어요. 키가 훔치지 않겠죠? 훔침을 당하는 거겠죠? The key was stolen. Steal, stole, stolen. 그래서 the key was stolen by Bill.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 청소된다. The floor 청소된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쓰라 했네요. 습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된다이기 때문에 현재형, 습관, 상태, 사실을 나타내는 현재형. 네, 현재형을 쓰셨어요. The floor is cleaned once a week. 전화는 벨에 의해 발명되었다. 과거형. 텔레폰은 3인칭 단수. 어떤 비동사를 써야 되죠? Was.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Bill. 도둑은 경찰에 잡힐 것이다. 미래면 무조건 will be. The thief will be 잡히다. catch, caught, caught. will be caught by the polic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경찰 앞에는 보통 더가 늘 붙어요. by the police. 다음 문장을 두 가지 수동태로 표현해 봅시다. Mr. Kim teaches us English
딱 보니까 어떤 문제 같아요? 사형식을 가지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라는 문제네요. 네, 일단 간접 목적어는 조금 더 쉬웠어요. 그냥 앞에 일단 주어로 쓸 건데 지금 목적어기 때문에 목적격 어스로 쓰여 있어요. 우리는 주어 자리에 쓸 거기 때문에 주격 위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대명사는 주어에 오냐, 목적어에 오냐, 또는 소유격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니까 이거를 위치를 변경할 때 여러분이 그걸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위라고 해야겠죠. 주격은 we, teach인데 동사가 teach인데 be 플러스 pp, teach, taught, taught. we 자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이네요. 그러면 we are를 쓸게요. we are 가르침 받는다. taught. 자, 뒤에 있는 목적어는 그대로 써줄게요. taught English. 누구에 의해서? 미스터 킴에 의해서. by Mr. Kim.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뒤에 나온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써볼게요.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직접 목적어로 주어 자리에 쓸 때는 우리 옛날에 수요동사 3형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us를 쓸 때 이 us 앞에 to 전치사가 필요해요. 물론 이제 앞에 동사에 따라서 붙는 전치사가 달라지는 거 생각나죠? 뭐가 있었죠? to, for, of가 있었죠. 적절한 전치사를 골라 써주시면 돼요. English. 일단은 주어로 써볼게요. English. 자, 여기 비동사 PP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 형태가 달라지죠. 3인칭 단수이니까 English is taught.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를 써줄 건데 약간 삼형식을 생각하시면서 적절한 전치사를 쓸게요. teach는 지식이 이동이므로 to였어요. to us, 우리에게. 자, 목적어 두 개 다 클리어했죠? 이제는 by 행위자만 써주면 돼요. English is taught to us. 누구에 의해서? By Mr. Ki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방법을 알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do.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쓸 때는 주어를 이렇게 써주고 is taught 비동사 pp 그 다음에 요 사람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격으로 써준다. to us 전치사를 앞에 붙여준다. 그 다음에 by 행위자 그리고 이 사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쓸 때는 그대로 쓰고 목적어 자리에도 남은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그대로 써주고 by 행위자 이해 가시죠? 뒤에 거는 한번 스스로 해볼게요. They gave all the children present. 일단 문장 분석해 볼게요. 그들은 주었다. 모든 학생 아이들에게 아이오 present 선물을 디오. 자, 사형식 문장이에요. 자, 이 사형식 문장 중에서 먼저 이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쓰면 일단 맨 앞에 쓰겠죠. All the children. 그다음 뭐죠? 그렇죠. PPP. 자, 비동사는 주어에 맞춘다. children. 여러 명?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과거형을 썼죠? 자, 두 가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요. 주어가 무엇인지, 시제가 무엇인지. 과거, 복수. 그러면 were를 써야겠죠. All the children were given. PP니까 given present. 선물이 주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by them.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써볼게요. present, present. 자, 똑같이 BPP. 이번에도 역시 복수임으로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were given 주어졌다. 자, 이번에는 간접 목적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전치사를 쓴다 했어요. given은 to, for, of 중에 무엇인가요? 그렇죠. to죠. present were given to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to the children.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렇죠. by 행위자. by them.
자, 전치사 뒤에는 늘 목적격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 뒤에 by 행위자는 생략 가능하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번 학습이 끝나서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동태 문장의 의미와 능동태 문장의 의미가 다른지 아나요? 능동태는 행위자가 주어가 되는 문장이고요. 수동태는 행위자가 by 행위자 뒤로 빠지고 네, 그렇습니다. 대상, 원래 있던 목적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바로 수동태, 당하는 게 수동태예요. 그리고 수동태의 문장 형식이 어떻게 됐죠? 예를 들어서 SVO가 있다면 O를 앞으로 빼고 행위자를 뒤로 빼고 목적어, 원래 있던 목적어 BPP, 그 다음에 by 행위자 이런 형식으로 썼죠. 네, 이러면 이제 원래 있던 목적어는 우리 새로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과거, 미래 시제의 수동태 문장이 동사 형태. 네, 일단은 복수 단수인지 주어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 was나 were, 현재 is나 are, 미래는 그렇죠. will be를 사용할 거예요. 단순지 복순지는 주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뒤에 pp, by 행위자는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사형식까지 복습을 해보면 IO, DO. 자, IO가 주어가 될 때는 be, pp, 그리고 목적어 그대로 써주고 by 행위자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우리 DO가 주어로 쓸 때는 DO, BPP까지는 똑같고 to, for 등등 전치사사 쓰고 IO, 그 다음에 by, 행위자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직접 목적어로는 늘 수동태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간접 목적어는 앞에서 봤다시피 make, buy, write의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만 쓰고 간접 목적어로 주어로 하지는 않는다. 왜? 의미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and I'll see you later. Bye!